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2개 올리려고 하는데 2개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영상은 아마도 저녁 때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모두 수고하셨고 기분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33살 동갑내기 커플이고 같은 회사 같은 직급입니다. 신랑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아들 둘 혼자 키우셨고 현재 식당 일을 하세요. 시아버지가 인성이 좋지 않으셔서 시어머니 혼자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총 3번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 반년 뒤에 다시 만나져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신랑은 저랑 헤어진 반년 동안 주식해서 돈 다 날리고 빚도 4천만 원 있었어요. 이 사실을 결혼 이야기 나오고 알았고 제가 모아둔 돈이 1억이 있었으니 괜찮다 했습니다. 결혼 시점을 기준으로 가진 주식 밑밥 및 일부 적금들 털고 그 빚은 본인이 다 정리했으니까요. 사실 빚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달라고 해서 차마 돈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은행 대출 받아서 드렸대요. 식당 일 하시는 분이 언제 그 돈을 모아 갚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들 키운다고 고생하셨으니 그 돈 그냥 드리는 걸로 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신랑 입사하고 초기 몇 년 동안 월급 번 거 자기 어머니 다 갖다 드렸고 이런저런 돈 모아 지금의 전셋집에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 내용 다 알고 계세요. 물론 딸을 더 좋은 환경에 보내고 싶으셨겠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기 살리며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에게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라 하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거 알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말 못해. 대충 내가 돈이 없는 것만 알고 계셔. 그런데 상견례에서 예단, 함, 이바지 이런 거 다 없애기로 했고 저희 엄마가 이바지 안 받으시면 현금으로라도 대신하겠다 하니 전 그런 허례허식 싫습니다. 그것도 주고받기인데 다 없애는 걸로 합시다. 이랬으면서 떡하니 저희 집에 한가 음식을 엄청 보내고 저희 엄마에게 이바지 해달라고 하셨네요. 엄마는 팔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도 알고 계신데 말이죠. 신랑이 시어머니께 안 하기로 했으면서 왜 이러셨냐고 하니 그게 뭐가 한 거냐? 그 정도면 안 한 거지. 이러면서 저희 집에 이바지를 준비해달라고 하니 저희 어머니 엄청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하시고 본인 시댁 및 남편과 인연 완전 끊고 사셔서 집에 오는 가족도 없는데 그 엄청난 이바지 속상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비슷한 레퍼토리입니다. 칭찬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뭐가 그리 불만인지 트집에다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고 말도 막 합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 음식할 필요 없다 하시더니 몇 주 전 제가 가져온 이바지를 냉동실에서 꺼내더니 데워 먹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전날 동그랑땡도 사고 버섯도 사고 아침에 새송이버섯 절편구이를 해서 상위에 놓았습니다. 이 마탱가리도 없는 싸구려 버섯 뭐하러 먹노? 우리는 안 먹는다. 완전 어이없습니다. 시댁에 가서 명절 보내고 2시간 넘게 걸리는 시어머니 부모님 산소도 가고 거기 근처 사는 시어머니 큰언니 댁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빨리 친정에 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넷째 동생네 가자. 이날도 정말 완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튼 저녁이 되어 친정에 도착했고 저희 어머니 새혼식 가득해놓고 우리 반기고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 입장에서 반기지도 않는 전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전화하기 전부터 미리 스트레스를 받고 시어머니가 점점 싫어지고 이러다 우연찮게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하는 말이 왜 시키지도 않은 전화를 당신 혼자 해서 스트레스 받나요? 하지 마세요. 그럼 상대가 덜 싫어집니다. 시어머니가 궁금하면 전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신랑도 동의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제가 목금 출장을 갔다가 밤 11시 20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사전에 어머니께 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토요일에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6시 일 끝나자마자 어머니께 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머니 계신 지역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녁 안 먹고 싶다고 취소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도리상 얼굴은 뵈야 할 것 같아서 꽃다발과 용돈 봉투 가지고 갔죠. 어머니 일하시는 식당에서 9시까지 기다렸고 늦은 저녁이라도 함께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앉자마자 하시는 소리 내가 밖에서 이거 얻어먹자고 하나? 이게 무엇이라고?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어머니 생신날 국 끓이고 밥상을 차려야지. 솔직히 둘이 아무리 같은 대기업에 같은 직급이라 해도 둘이 나이가 동갑이니 난 내 아들이 손해봤다고 생각한다.
내 아들 흠잡을 때 하나 없고 나한테 잘하고 대들지도 않았고 날 위해주고 남동생 잘 챙기고 그렇게 나한테는 아들이자 남편 같은 존재였다. 그런 게 니랑 결혼하고 다 변했다. 내가 내 아들과 여러 번 다퉈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며느리면 전화를 해야지 뭐? 내가 할 수도? 니는 어떻게 배웠나 몰라도 내 사전엔 어른이 먼저 아랫사람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주변에도 다 물어봤다. 니 같은 애 없다더라. 아무리 시동생이 삐대도 그렇지 주말에 일 안 하면 와서 밥도 해서 시동생도 챙겨주고 해야지. 니가 그러고도만 며느리가? 이러니 내가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나. 시댁 식구가 싫으면 고아랑 결혼했어야지.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노? 정말 기가 막히고 앞에서 앉아있는데 어이가 없고 어떻게 생신이라고 찾아온 며느리한테 남편 또한 전날 무슨 말을 들었나 뚱해 있고 어차피 둘밖에 없는 자리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다 말했어요. 동갑인 제가 아쉬워서 매달린 것도 아니고 아드님이 저 찾아와서 기회 달라고 매달려서 만났고 돈 한 푼 없어도 제가 알뜰히 모은 돈으로 지금 전셋집에 살아요. 당시 아드님은 돈 한 푼은커녕 오히려 빚만 수천만 원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속상해 하실까봐 돈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뭐가 그리 부족해서 계속 비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정확히 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 집안도 좋고 부모님 동생들 모두 상냥하고 교육도 잘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서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유학도 보내시고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알뜰히 모은 돈 다 가지고 와서 전셋집도 제가 없고 예단이며 은수저, 반상기, 한복, 이바지 다 해드렸고 돈 한 푼 없던 아드님 그래도 잘 내조하면서 살고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한테 빌려들었던 2천만 원 아드님이 대출 낸 거였고 그거 제가 받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아들보다는 저와 평생 같이 살 남편이니 제가 그 부분 이해했고 지금도 열심히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잘 드리고 비위도 여러 번 맞춰드렸는데 어머니는 생전에 반찬이니 뭐니 물질적으로 신경 써주는 것은 고사하고 상대의 말에도 기분 나쁜 말들만 골라 하시고 비교하고 무안 주시니 제가 찾아뵙고 싶고 전화하고 싶었겠어요? 저 나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전문가에게 부부 상담도 받은 부분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비교할 줄 몰라서 아드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사위니까 내가 아껴야지 하시며 먼저 신경 쓰고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도 주시니까 큰 사위뿐 아니라 작은 사위, 사돈댁에서도 대접 엄청 받으세요. 어머니는 왜 받기만 바라시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 제가 참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저도 나름 속상하고 섭섭합니다. 우린 시댁과 관련한 일만 아니면 싸울 일도 없어요. 최근 몇 달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 깜짝 놀라했습니다. 아들이 돈이 아예 없는지도 몰랐고 제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 친정 말 안 했냐?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사돈이 어이없었겠다. 제가 어머니께 잘할 테니 어머니도 저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서로 그러기로 하고 안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드님이 말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이었으니 절대 우리 둘만 아는 얘기로 하자고 약속했고요. 전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 좀 불편하고 아직은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대박은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완전 화가 나서 따집니다.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뭘 했길래 밤새도록 울고 지금도 울먹거리면서 전화하죠? 내가 분명 말하지 말랬지. 우리 엄마 갱년기에 우울증도 있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우울증이 심해져서 극단적인 생각하면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 아들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말하고 싶어서 나를 까발렸어? 대접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대접 운운한다고 했어? 돈도 없는 주제에 훈수 두지 말라고 했어? 정말 그래도 어른한테 당신 못됐다. 어른이 섭섭하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하잖아. 돈돈거리지 마. 당신이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 엄마가 2천만 원 갚아준단다. 1,000만 원은 지금 남은 1,000만 원은 모아서 나중에 준단다. 이제 좋냐? 질린다. 저 또한 멘붕입니다.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하더니 시어머니 완전 아들한테 딴 말했습니다. 자기가 막말한 거 다 빼고 제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또박또박 말해줬는데 심정적으로 욱해 있는 신랑이 믿지도 개의치도 않아 합니다. 남편은 울먹거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잃었습니다. 불쌍한 자기 엄마, 남편도 없는데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들었다 그거죠. 서럽고 한스럽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러려고 고생하며 너를 키웠니 어쩌니. 전 기가 막힙니다. 우울인자가 별로 없는 저인지라 우울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은 안 듭니다. 그냥 기가 막히고 짜증이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원래 효자 스타일입니다. 자기 엄마한테도 잘하지만 제 친정부모님께도 살갑고 잘 챙기고 좋은 맞사위 소리 듣고 집안일도 저보다 많이 합니다.
정말 딱 시댁일. 특히 시어머니 일만 아니면 좋은 남편인데 그 일만 물렸다 하면 욱합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치 않으나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 먼저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래도 대놓고 말은 잘 안 합니다. 평생 착한 아들로 살다가 결혼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와 싸운 적도 여러 번 있고 옛날보다 전화도 안 하고 신랑도 중간에서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저와 시어머니께 잘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양쪽의 불편함이니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시어머니 관련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시어머니 자존심 엄청 센 사람인데 좀 꺾여서 분하고 서러운 거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신랑이 미리 다 말하고 시작했다면 지금에 와서 겪지 않았을 텐데 야속합니다. 신랑은 내가 처갓집에 잘하니까 자기도 잘해. 이러는데 정말 노선이 잘못됐습니다. 분모가 달라 셈이 불과한 부분입니다. 처갓집이 완전 잘하니까 자긴 발만 얹어도 됩니다. 전 이미 너무 여러 번의 상처를 받고 이번 일까지. 이제 시어머니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인데 전 왜 생각도 하기 싫을까요? 아들한테는 약한 척, 가여운 척, 착한 척. 이 어머니가 아들 붙잡고 울었다는데 왜 저는 마음이 안 아플까요? 긴 글 읽어주신 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아니면 털어놓을 곳이 없네요. 이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홀 시어머니 두신 분, 저와 비슷한 사례나 극복한 사례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시어머니가 원인 제공은 했지만 중간에서 처신 제대로 못한 지금 님 말엔 귀 닫고 쌍심지 켠 채 어머니 쪽으로 등 돌린 님 남편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런 시어머니 다른 방법 없어요. 인연 끊는 수밖엔. 근데 님 남편은 과연 도와줄까요? 마음고생 심하시겠어요. 힘내시란 말밖엔 해드릴 말이 없네요. 제일 문제는 남편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글쓴이가 안타까울 뿐. 그렇게 애달픈 사이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물어보세요. 엄마랑 쭉 평생 살지. 넌 네 엄마 떠받들어주고 살 여자를 찾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글쓴이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땐 무조건 녹음을 하세요. 자기 엄마가 그런 말 한다고 눈 뒤집힐 때 자기 엄마가 한 말 그대로 들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었거든요. 신랑한테 녹취한 거 들려주고 연 끊는다 난리치고. 암튼 저도 홀 시어머니한테 여지간히 또 시달린 사람인지라 직접 자기 엄마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 시어머니랑 전화통화할 때 일부러 신랑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듣고 신랑은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예전 사랑과 전쟁에 시부모 편이 생각나네요.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셋이 있을 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시어머니더니 아들이 회사 가고 며느리 시어머니 둘이 남았을 땐 정말 10월드의 내역을 만만치 않게 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중엔 역 이용해서 남편 있을 땐 시어머니한테 잘하다가 남편이 없으면 정말 시어머니를 콩쥐로 만들어버려서 나중에 모든 상황들이 시어머니의 녹취로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고 이혼 한 해 만에 그러는 거 보면 남편은 말 그대로 남편. 님도 이제부터 녹취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남자가 매달려 결혼한 거 맞아요? 여자 쪽에서 훨씬 더 좋아한 듯한데. 그래서 그 빚지고도 그 남자가 만만한 님 찾아가서 결혼하자 매달린 거네요. 자기만이 좋아한 거 아니까 다 이해해줄 거 알고 대기업 땡기고 똑똑하면 뭐예요. 남편한테 내가 뭐라 해도 믿지 않을 테니 아무 말 안 하겠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이간질한다 해도 안 믿을 테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증거 가지고 다시 얘기하자. 당분간 화나니 말 걸지 마라. 이렇게 건조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못 이겨요. 님이 불쌍한 척하거나 애원해도 남편 머릿속엔 불쌍한 우리 엄마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있어서 절대 상대 안 돼요. 사실만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남편 당분간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남편도 조금 이성적이 되면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꼭 녹음하셔서 증거 확보하세요. 어머님께 먼저 전화드려서 좋게 어머님 이제 저와 오해 풀고 잘 지내자고 얼싸안고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아범통에 딴소리 하시니 저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증거 확보해요. 계속 쌓아놓고 남편에게 증거로 대셔야 해요. 어디서 들었더라? 홀어머니들은 자식 하나만 보고 살기 때문에 자식이 곧 자식이자 남편이라고. 괜히 이유 없이 며느리들 괴롭히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워지기도 해서 그런다고 하던데 나도 들은 거지만 님은 그래도 말투나 말하는 거 쭉 읽어보니 현명하신 분 같으신데 왜 애시당초 저런 결혼을 하신 건지.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에 대한 내용이네요. 글만 봤을 때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잘못됐다고 보긴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말 결혼하면 바뀌는 거예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부모님을 많이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요. 불편하고 서먹서먹해도 본인의 미래에 관한 거니까요. 아, 그리고 아침에 올린 영상 덕분에 구독자가 200명이 줄었네요. 유튜브는 간혹 오류가 나서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다가 싫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떤 영상이든지 저를 좋아해주시는 애기스 분들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오, 진구, 멋있는 말인데. 방금 추어탕 먹어서 생각났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더운데 왜 추어탕을 먹냐? 썰렁해. 그런 개그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썰렁하면 설렁탕 먹어. 뭐야 짜증나. 짜장면이나 먹어야 후루룩 쩝쩝 후루룩 쩝쩝 맛있다.